교류의 파형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 하면은 암기 방법을 효, 균 이렇게 외웠었죠. 위에가 효가 들어가고 밑에가 이제 균이 들어가면 되는데요. 바로 이것은 평균값분의 실효값을 의미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죠. 다음 중 강자성체가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강자성체를 암기하는 방법, 니, 코, 그 다음에 철, 그리고 망. 네 코가 철망에 걸렸다. 그렇게 암기하면 좋죠. 여기에서 니켈, 코발트, 철, 망가는 보기에 다 주어지고 있으므로 강자성체가 아닌 것은 3번 백금이 해당됩니다. 자체 인덕턴스가 L1, L2, 상호 인덕턴스가 M인 두 코일의 결합 계수가 1이면 어떤 관계가 성립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합계수 K라고 하는 것은 루트 L1, L2분의 상호이덕턴스 M이 되니까요. 결합계수가 1이란 얘기는 분모와 분자가 같다는 말이죠. 즉 상호인덕턴스 M이 루트 L1, L2가 되는 거고, 이거는 또 다른 식으로 M의 제곱은 L1, L2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M은 루트 L1, L2 이것과 같다고 볼 수 있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정전 흡입력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닌데 그냥 한번 여러분들과 보겠습니다. 정전 흡입력 F는 2분의 1 엡실론 그 다음에 2의 제곱 이런 식이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엡실론 2의 제곱이니까 유전율에 비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게 됩니다. 답에서 옳은 것은 바로 1번에 해당하게 됩니다. 500옴의 저항에 1A의 전류가 1분 동안 흐를 때 발생하는 열량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마지막에 열량이라고 하면서 칼로리로 물어보게 되면은 여러분 입에 딱 붙는 이 식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H는 0.24 I제곱 RT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0.24 곱하기 전류값이 1A이고 그 다음에 저항이 500이고요. 그리고 T값 1의 제곱은 1이랑 마찬가지니까요. 그 다음에 T값 시간은 반드시 초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초를 60초로 계산하게 되면은 이 답 여러분이 정할 수 있는데요. 아마 7200이 이렇게 딱 정확히 나올 겁니다. 반지름 R 권수 N인 원형 코일에 전류 I아가 흐를 때 그 중심의 자장의 세기 식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원형 코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아 놓은 것을 우리가 원형 코일이라고 하는데 이때 자기장의 세기 H는 이 R분의 NI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R 반지름에는 반비례하고 권수와 전류에는 비례하는 것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는데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볼타 전지로부터 전류를 얻게 되면 양극의 표면이 수소기체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되는데 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수소기체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돼서 일종의 극이 나누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분극작용이라고 하게 됩니다. 이 분극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감극제를 사용하죠. 공기 중에서 m 웨버로부터 나오는 자력선의 총수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우스 정리로부터 식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공기 중에서 m 웨버이기 때문에 일단 공기라고 하게 되면은 투자율을 이렇게 투자율 제로라고 놓을 수 있고요. 그러면은 총수 n은 우리가 진공의 투자율 분의 m 자극 크기를 들 수 있죠. 답은 뮤 제로분의 m이 되겠고요. 3번이 되겠네요. 비오사바르의 법칙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무엇일까요? 비오사바르의 법칙은 어떤 도선에 전류가 흐를 때 그 주변으로부터 일정 거리 떨어진 곳에 자기장의 세기가 만들어진다. 거리에는 반비례하고 전류의 크기에는 비례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즉 전류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바로 자기장을 만들어내죠. 이 자기장의 크기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는데요.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의 크기, 자기장의 세기 이것이 바로 비오사바르의 법칙에 해당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와트 세크와 같은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와트 세크라고 하는 것은
1와트가 1초의 한 일에 해당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1줄과 같게 취급을 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 됩니다. 이는 141 사인 100 파이티의 교류 전압이 있다. 이 교류의 시료값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시료값 물어보게 될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이 사인 앞에 있는 값만 보시게 되면 됩니다. 141.4 이게 바로 무슨 값입니까? 최대값이죠. 따라서 이 최대값을 뭘로 나눴을 때 루트 2로 나눴을 때 우리가 시료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141.4를 루트 2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답이 100이 될 것입니다. 전자력의 방향과 관계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할게요. 전자력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가 흘렀을 때 힘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전류를 흘렸을 때 힘이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바로 전동기가 아닐까요? 그 전동기와 관련이 있게 되는 것은 바로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해당되겠죠. 우발 좌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Y결선에서 상전압이 220V이면 성간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상전압과 성간전압이 얼마 차이가 나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상전압과 성간전압이 루트 3배 차이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20에다가 루트 3을 곱하게 되면은 이 값이 바로 380V가 되겠죠. 답은 3번에 해당하게 됩니다. 3000V를 넣게 되면 3300V가 나오는 그런 단건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 변압기의 자기 용량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련된 식은 부하 용량 분의 자기 용량은 이 전압이 높은 쪽에서 전압이 높은 쪽 빼기 전압이 낮은 쪽으로 식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부하 용량을 우측의 항에다가 곱하게 돼서 자기 용량은 부하 용량 곱하기 높은 전압 분의 높은 전압 빼기 낮은 전압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죠. 지금 부하가 하나 둘 셋 부하가 1000kVA 부하 용량이 1000kVA이고 여기서 높은 전압이 3300이라고 했고 낮은 전압은 3000이니까 이렇게 식을 정리하게 되면은요 이 결과식 구할 수 있게 되는데 아마 90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1번이에요. 다음 중 저저항 측정에 사용되는 브릿지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항 중에서도 아주 낮은 저항을 의미하게 되는데 이거 이렇게 외우죠. 저라고 했으니까 저가 몇 번 나왔죠? 맞아요. 2번 나왔죠? 2번 나왔으니까 2번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켈빈 더블 브릿지라고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휘트스톤 브릿지는 중저항, 그 다음에 맥스웰 브릿지라든지 빔 브릿지 이런 거는 또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저항에는 켈빈 더블 브릿지를 사용한다. 그렇게 알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V는 100 루트의 사인 120 파이T 플러스 4분의 파이, I 전류는 100 사인 120 파이T 플러스 2분의 파이인 경우에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고 있으니까 다른 거는 다 지우고 이 위상 부분만 따져볼게요. 자, 여기는 어떤 기준보다 4분의 파이, 즉 45도 앞서게 되고요. 이쪽은 2분의 파이니까 90도 앞서게 됩니다. 전류는 90도 앞서고 전압은 45도 앞서니까 결국에는 전류가 얼만큼 더 45도만큼 더 앞서게 되는 거네요. 즉 전류는 전압보다 4분의 파이가 45도죠. 45도만큼 앞서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권선수 50인 코일에 5A의 전류가 흘렀을 때 10의 마이너스 3승 웨버의 자속이 코일 전체를 쇠교하였다면 이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권선수 50이 N이 되고요. 그 다음에 5A가 I가 되고 그 다음에 자속이 파이가 되었을 때 인덕턴스는 L,I는 N 파이가 되기 때문에 인덕턴스 L은 I분의 N 파이가 되게 되고요. 이때 I가 5, 그 다음에 N 값이 50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5 약분되게 되면은 10의 마이너스 2승, 즉 10mH 되겠네요. RL 병렬 회로에서
합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표현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RL 병렬 회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R 값과 이렇게 L 값이 병렬로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게 되는데요. 이때 합성 임피던스는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됩니다. R의 제곱 플러스 XL의 제곱분의 R 곱하기 XL. 자, 표현되는 것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직렬 공진 회로에서 최대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직렬 공진 회로에서는 이렇게 임피던스의 크기를 보게 되면은 R의 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이 되죠. 직렬 공진에서는 뒤에가 없어지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최소가 되고요.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면은 전류 I 값은 바로 최대가 되죠. 그래서 답은 4번 전류에 해당되게 됩니다. 자기 저항의 단위는 어떤 것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기 저항이라고 하는 것 R은 자속 5분의 기자력 F가 되죠. 자속 5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쓸 수 있는데 우리가 기자력은 NI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NI는 암페어 턴이고 자속 파이는 웨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저항은 암페어 턴 퍼 웨버로 놓을 수가 있죠. 답은 2번이 해당되게 되겠네요. 6 마이크로페럿, 4 마이크로페럿 두 개의 콘덴서를 직렬로 접속할 때 합성 정전 용량은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콘덴서가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게 되고요. 각각의 값이 6이고 4가 되게 됩니다. 합성 정전 용량은 두 개를 더한 것분에 그 다음에 두 개를 합한 것, 즉 저항에 우리가 병렬처럼 계산을 하게 되죠. 그러면 10분의 이것은 24가 되니까 답은 총 2.4가 됩니다. 계좌철심에 잔류자기가 없어도 발전이 되는 직류기는 무엇이 돼가 될까요? 잔류자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처음에 없어도, 즉 우리가 보통 발전기의 경우에는 계좌에 자속이 남아 있어야지 전기자가 회전할 때 기전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잔류자기가 없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양쪽에 있는 계좌가 자기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때 양쪽의 계좌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자속을 보내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은 스스로 전기를 만들지 않는 구조가 되는 바로 타여자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변압기에서 퍼센트 저항 강화가 3%, 리액턴스 강화가 4%일 때 역률 0.8에서의 전압 변동률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우리가 사인 세타로 계산을 되는데, 여기서 P라는 것은 퍼센트 저항 강화 3%,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0.8, 플러스 리액턴스 강화는 4%, 그 다음에 사인 세타는 0.6이 되게 되면은 83, 2.4, 64, 2.4 되어서 4.8%가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동기전동기의 기동 토크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동기전동기는 스스로 출발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어떠한 동기전동기라도 기동 토크는 0이 되게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삼상 유도전동기의 출력이 4kW, 효율 80%의 기계적 손실은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규약 효율과 조금 다른 식으로 풀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식만 그냥 여기에서는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계적 손실을 물어보기 때문에 출력 플러스 손실분의 출력, 자 이렇게 이 문제를 풀도록 할 거고요. 우리가 출력이 여기서는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 손실이라고 그냥 한글로 쓰게 되었을 때 출력이 4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0.8이 나오게 되려면은 이때 손실은 바로 1kW가 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해당돼요. 직류전동기를 기동할 때 전기자 전류를 제한하는 가감 저항기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직류전동기를 기동할 때라고 하는 것은 출발할 때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출발할 때 전기자 전류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저항을 이야기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기동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동작 시한이 구동 전기량이 커질수록 짧아지고 구동 전기량이 작을수록 시한이 길어지는 계전기를 무엇이라고 하게 될까요? 여기 있는 것을 전기량이라고 하게 되고 이쪽에 있는 걸 시간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반비례하는 거죠. 커질수록 짧아지고 전기량이 작을수록 시한이 길어지는 거, 이것을 우리가
반한시 계전기, 반비례한다라고 해서 반한시 계전기라고 하게 됩니다. 반면에 일정한 거는 정한시고요. 아주 빨리 동작하는 누전 차단기 같은 경우에는 순한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삼상 동기기의 제동건선의 효용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제동건선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죠. 바로 난조 방지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60Hz인 삼상 사극의 유도전동기가 있다. 슬립이 3%일 때 이 전동기의 회전수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전수 N은 1-슬립의 NS, 자 이것은 1-슬립의 P분의 120F, 자 이것은 1-슬립 0.03의 P 극수 4극분의 120 곱하기 60, 자 이것은 0.97 곱하기 1800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1800에 0.97 곱하게 되면은 아마 그 값은 1746이 나오게 될 겁니다. 답은 3번이네요. 전동기의 온도 상승에 대한 보호는 무엇으로 할까요? 전동기가 열이 많이 나게 되면은 그것에 따라서 동작하는 계전기로서 바로 전류 값을 온도에 비례해서 동작하는 계전기, 열동 계전기가 됩니다. 다음 중 유도전동기에서 비례추이를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비례추이를 할 수 있는 것 세 글자로 토, 일, 역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같이 해봐요. 토, 일, 역. 토, 일, 역. 자, 토크 1차 전류 역률이거든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우리가 들 수 있겠네요. 변압기 명판에 나타내는 전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변압기라고 하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력 변환 기기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전격 출력을 나타내는 단위는 킬로와트가 아니라 바로 킬로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동기발전기의 삼상 단락 곡선은 무엇과 무엇의 관계 곡선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삼상 단락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계자 전류를 흘렸을 때 이때 단락 곡선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삼상 단락 곡선이 되게 됩니다. 계자 전류와 단락 전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죠. 유도전동기에서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없고 구조가 극히 단순하며 기동 토크가 대단히 작아서 이것만 딱 들어도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있죠. 자, 운전 중에도 코일이 전류가 계속 흐름으로 소형 선풍기 등 출력이 매우 작은 것에 사용하는 거, 대단히 토크가 작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바로 쉐이딩 코일형 유도전동기가 됩니다. 반콘 분쇄, 그렇게 우리가 암기했었죠. 토크가 큰 것부터 토크가 작은 것까지요. 단락비가 큰 동기기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락비가 큰 동기기는 임피던스가 작게 되는 거고 전기적으로 굉장히 유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 바로 작게 됩니다. 안정도는 높게 되고요. 기기는 소형, 전기자 반작용은 작게, 기기는 크고 전기자 반작용은 작게 되는 것이죠. 단락비가 큰 것은 안정도가 높게 됩니다. 다음 기호 중에서 다이악의 기호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 뒤에 이렇게 AC가 들어가 있게 되면은 방향이 양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 아니면은 2번이에요. 근데 2번은 단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게 되죠. 이거는 트라이액이고요. 바로 1번이 다이악의 종류입니다. 3300V를 넣으면 220V가 되는 변압기의 1차에 20A의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2차 전류는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네요. 일단 3300V가 우리가 220V로 나누게 되면은 얼마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은 15가 되는데요. 바로 권수비가 전압비가 15가 되는 겁니다. 그럼 1차에 20A를 흘리게 되면은 우리가 15배만큼 전류가 커지게 되니까 바로 300A가 되겠네요. 37번에 답은 4번이 됩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운전 중에서 급속 정지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제동 방식. 전동기에는 조금 무리가 가지만 바로 급하게 세울 때 사용하는 제동법은요, 4번 역상제동에 해당되게 됩니다. 직류 분권 전동기에서 운전 중에 계자권선의 저항을 증가하면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저항이 증가하게 되면은 속도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속도식은 K 그 다음에 5분의 V-IARA 이렇게 되게 됩니다. 우리가 저항을 증가하게 되면은 자속 계좌 전류는 감소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자속도 감소하게 되죠. 그러면은 속도는 어떻게 될까요? 속도 N은 바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속도는 증가한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폭연성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금속관 공사에 있어서 관, 상호관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 풀박스 또는 전기 기기와의 접속은 몇 턱 이상의 나사 주임으로 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있죠. 바로 5번 이상, 5턱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지지물의 전선, 그 밖의 기구를 조정하기 위해서 완금, 완목, 애자 등을 장치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고정이죠, 고정. 네. 자, 이런 공사를 우리가 전주를 세우는 것을 건주라고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주의 양쪽에다가 무엇인가 붙이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주공사라고 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됩니다. 배전반 및 분전반의 설치 장소로 적합하지 않은 곳은 어디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전반이나 분전반은 쉽게 조작이 가능한 곳에 있어야 됩니다. 혹시 정기적으로 빨리 차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야 될 때 우리가 접근이 용이해야 되죠. 따라서 전기회로를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4번처럼 은폐된 장소에는 있으면 안 되겠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전환 스위치의 종류로 한 개의 전등을 두 곳에서 자유롭게 전멸할 수 있는 스위치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군데서 한 개의 전등 램프를 껐다 켰다 할 때 사용하는 것은 바로 3로 스위치가 되겠죠. 2개수 전멸 혹은 2개수 이상 전멸도 3로 스위치가 있으면 우리가 쉽게 사용할 수 있죠. 5개용 비닐 절연 전선의 약호는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옥외용은 아웃도어 와이어라고 해서 우리가 OW라고 표기를 하게 됩니다. DV는 인임용 비닐 절연 전선, 그 다음에 그냥 옥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VV는 비닐 절연, 비닐 외장 케이블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전파 종류 회로의 브릿지 다이오드 회로를 나타낸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왼쪽이 입력이고 오른쪽이 출력이 되는데요. 이쪽에 이렇게 쭉 전기가 왔을 때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려면 방향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될 겁니다. 즉 좌에서 우로 이렇게 일방성이 있어야지 한쪽으로 정류가 되겠죠. 답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게 되는 것. 그림은 요 1번이 해당되게 됐네요. 주상변압기를 철근 콘크리트 전주에 설치할 때 사용하는 것은 무엇이 될까요?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전주에 주상변압기를 사용하게 될 때는 이 주상변압기가 철근 콘크리트 전주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밴드를 우리가 매달려 있는 밴드라고 해서 행거 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4번이 됩니다. 주상변압기의 고저압 혼촉 방지를 위해서 실시하는 2차 측 접지 공사는 우리가 접지의 종류 중에서 제2종 접지에 해당되게 됩니다. 답은 2번이 됩니다. 전선의 접속이 불완전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감전은 우리가 전기공사를 잘못하면은 맞이할 수 있는 재해고요. 누전, 화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번의 타박상은 조금 거리가 머네요. 이 문제는 우리가 도덕 문제 같이 접근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버스덕트 공사에서 도중에 부하를 접속할 수 있도록 제작한 덕트는 도중에 플러그를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용어 자체에서 이미 답을 알려주는 플러그인 버스덕트 2번이 됩니다. 금속관을 아웃렛 박스에 로크너트만으로 고정하기 어려울 때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는 우리가 구멍이 클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바로 링 리듀셔, 우리가 흔히 와셔라고 부르는 것을 이용하게 되면은 구멍이 조금 크더라도 잘 결속을 할 수 있게 도와주죠. 콘크리트에 매입하는 금속관 공사에서 직각으로 배관하게 될 때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직각 형태로 되어 있어서 배관을 끼우기만 하면 되는 것, 이걸 우리가 노멀 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1번에 해당돼요.
공칭 단면적 8제곱밀리미터 되는 연선의 구성은 소선의 지름이 1.2mm일 때 몇 가닥으로 되어 있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선의 총 단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닥의 면적에다가 개수를 곱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A 값을 알기 위해서 전선 하나의 면적은 또 파이의 R의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몇 가닥이 되어 있느냐 이 가닥수 n을 묻게 되는데 우선 소선의 지름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소선의 지름이 1.2니까 요 반지름은 0.6으로 계산을 해서 쭉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요? n은 이것을 a를 작은 a로 나눈 거고 큰 a는 8이 되고 작은 a는 파이 곱하기 r 0.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풀지 않아도 우리가 연선의 구성은 소선이 어떤 규칙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규칙성이 7가닥, 19가닥, 37가닥 이렇게 가니까 답은 여기에서 그냥 4번이 되게 됩니다. 다음 중 금속 전선관의 호칭을 맞게 기술한 것은 무엇이 되게 될까요? 금속 전선관은 얇은 박광과 그 다음에 두꺼운 후광이 있게 되는데 박광은 외경으로 나타내고요. 후광은 내경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크기는 밀리미터로 나타내게 되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접지극에 대한 설명 중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숫자가 여러 개 나오고 잘 모르겠다라고 할 때는 이 내용 중에서 이상하게 찍히는 거 하나만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네 번째 보게 되면은 접지선과 접지극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납과 주석에 합금으로 땜하여 접속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는 납땜 또는 기타 확실한 방법에 의해서 접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벤치로 절단하기 힘든 굵은 전선을 절단할 때 사용하는 공구는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여러분. 뭐 절단기라고 우리가 해야 되나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클리퍼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4번이죠. 다음 중 과부하뿐만 아니라 정전시나 저전압일 때 자동적으로 차단되어 전동기의 소손을 방지하는 스위치, 그러니까 전압이 낮을 때도 끊어지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마그네트 스위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MC죠. 이거는 전동기에 작은 전류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우수한 조명의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첫 번째, 조도가 적당해야지 우수한 조명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균등한 광속 발산도도 맞게 되고요. 세 번째, 그림자가 아예 없을 수는 없죠. 뭐 아주 특정한 조건일 때는 그림자가 없을 것이 우수한 조명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림자를 용인하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3번이 됩니다. 220V 전선로에 사용하는 과전류 차단기용 퓨즈를 수평으로 붙인 경우에 견디는 전류는 전격 전류 얼마인가 물어보고 있어요. 일단 220V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압이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이때 저압일 때는 1.1배에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피시테이프의 용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피시테이프는 이렇게 생긴 배관일 때 이렇게 생긴 배관에 전선을 넣을 때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피시테이프를 먼저 걸고 그 다음에 전선을 엮은 다음에 반대편에서 이 전선을 끌어당기면서 우리가 배관에 전선을 넣을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조명용 백열전등을 호텔 또는 여관 객실의 입구에 설치할 때나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실의 현관에 설치할 때 사용되는 스위치는 어떤 것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우리가 타임 스위치라고 하게 되고 호텔이나 아니면은 여관 객실 이런 숙박업에서는 1분 안에 소등되어야 되고 뭐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 이런 데서는 우리가 3분 이내에 소등되어야 되는 그 시간 제한도 가지고 있습니다.